근원적인 생명력은 산스크리트어로 뿌라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마 요가 책을 보신 분들은 '왜 이렇게 단어 설명을 해 주시지?' 하는 그 의문점이 풀릴 거예요. 보통 알아듣기 좀 어려운 이런 단어들이 그냥 쭉쭉 나오는데요. 특히 이 뿌라나는 요가 책을 보실 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뿌라나? 아 그거 근원적인 생명력이지. 이제는 이제 그렇게 편히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단편적인 뜻보다는 더 넓은 뜻도 있기는 합니다. 그냥 이렇게 생명력이라고 좀 입력해 놓으면 편하게 활용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그 소함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해 주고 계신데요. 모든 부분들이 본래의 상태로 회복시키고 산만함을 고요하게 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통찰할 수 있는 그런 전체성을 볼 수 있는 힘도 갖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인제 마음이 쪼끔 더 집중되고 고요해지면 의식의 표면 바로 그 밑에, 그러니까 우리는 의식만 보는데 그 의식에서 쪼끔 더 아래로 내려가면 그 밑에, 보통 심리학에서는 프로이드는 무의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슈퍼 에고가 있는 그쪽을 보는 미묘한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했는데요. 요즘 이게 트라우마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지요. 그래서 그거는 명상의 마음이 그런 문제점을 만든 게 아니라 그 표면에서 내려갈 수 있는 고요함에 힘을 갖게 했기 때문에 보이는 거고, 명상을 통해서 그걸 보지 않았다면 그 문제를 볼 수 없으니 해결점을 찾지 못해서 항상 노력해도 발전이나 쪼끔 더 이렇게 밝게 보는 면을 갖기 어려운데, 소환 만트라는 그 표면 아래로 내려가는 쪼끔 더 깊게 보는 힘을 1~2달 안에도 규칙적으로 행했을 때는 주기 때문에 아주 좋은 그런 만트라다 하는 내용을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죠. 하지만 하시면서 첫 번째는 정보가 부족하다는, 그러니까 지식이 좀 부족하거나 두 번째는 성급할 때 그런 수행자들은 이런 측면들이 너무 빨리 이게 그 의식의 하단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오히려 수행의 장애로 작용할 수도 있다면서 주의점을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차근차근 잘 살피면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때 꼭 필요한 게 "지혜로운 구루의 지도다."라는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계시죠. 두 번째는 권태로움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분주하고 떠들썩하고 고통이나 쾌락, 그리고 세상사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성패에 대해서 익숙해지면 이 소리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어서 '아 뭐 소음 소리를 내. 지루해 이건. 심심해.'라고 느끼게 된다고 했는데요. 명상이나 만트라를 하면서 '아 언제까지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든다면 '내가 외적인 부분에 집착하고 있구나. 여기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잘 고민하고 보다 더 내면에 집중할 때 오히려 외부에 집중하면서 갖고자 했던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이나 장점이 밝게 빛나는 그 점을 오히려 내면으로 집중할 때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 게다가 즐기면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 소원 만트라에 대한 그 실기 방법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녹음하셔서 매번 새벽이나 저녁에 명상할 때 활용하셔도 좋을 만큼 간단하게 이렇게 알려주셨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좀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라디오 힐링 요가 시간입니다. 요즘은 인제 좀 많이 냉해졌기 때문에요. "가을철 건강 좀 어떠신가요?" 여쭤보는 게 그다지 어색하진 않죠. "완연한 가을입니다." 이러다가 인제 금방 겨울이죠. 그래서 요즘에 "대장이 어떠십니까?" 이렇게 좀 인사를 많이 하게 돼요. 요즘에 이럴 때 가장 대장이 좀 약해지는데요. 특히 20 대에서 30대 여자분들, 요즘은 40-50대 분들도 가끔 입으시던데 무릎 위로 짧은 옷을 입으면 이 대장이 좀 많이 상하기도 하고요. 남자분들도 이제 가을에 회식을 많이 하신다거나 가을에 술을 좀 많이 드신다거나 이러면 또 평상시보다 이 대장이 좀 약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장의 건강에 대해서 좀 준비했어요. 건강하신가요? 지금 아랫배에 손을 얹어 보세요. 혹시 냉하시다면 '내가 먹은 건 없는데 왜 이렇게 빵빵하지?' 이렇게 느끼신다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일상에서 활용해서 배가 좀 더 따뜻하고 편안해지게 그렇게 좀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원래 대장은요,
소장으로부터 소화되고 흡수된 나머지 찌꺼기를 받아서 수분은 흡수하고요. 그래서 변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배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대장은 찬 것에 노출되면 약해지고요. 그러니까 찬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대장이 약해지면서 이거는 꼭 뭐 얼음이라든지 찬 그 온도가 찬 그런 음식뿐 아니라 기운 자체가 찬 과일, 야채 이런 것도 해당이 되거든요. 메밀이나 밀가루나 이런 것도 찬 성분에 해당하죠. 그래서 찬 성분에 해당하는 것, 찬 온도에 해당하는 이 모든 것들은 대장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데요. 대장이 약해지면 배가 우선 둥둥거리고요. 경험 있으시죠? 누구랑 같이 있으면 이거를 빼서 배출해야 되는데 어떡하나 뭐 이렇게 되는 그런 상태요. 그러면 인제 복부가 아프면서 특히 하복부요. 등도 저려오고 허리에 통증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어깨와 목 뒤도 좀 당기면서 아픈 느낌이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체 쪽에 부종이 생기기도 쉬운데요. 대장 경락 자체가 손목의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손가락이죠. 손목 안을 지나서 팔의 안쪽까지 쭉 흐르기 때문에 불편한 느낌을 꼭 하복부뿐 아니라 손가락에서부터 팔을 지나서 이렇게 쭉 대장까지 이어지는 그 라인으로 아픈 분들도 계시다고 해요. 저는 이쪽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 경락이라는 게 참 정말 세심하고 세밀하게 만들어진 거구나.' 하는 걸 느낄 때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선은 노폐물이 배출되지 않으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피부가 많이 거칠어지기도 하지요. 집중하기 좀 어려워지는데요. 이걸 심리적으로 보면 음식을 섭취하고 마지막에 담게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 들어간 음식이 지나가는 모든 부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위마다 갖게 되는 감정도 마지막 대장에 담기게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마지막에 담기듯 감정도 대장 쪽에 담기게 된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관장하는 마음은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생즉고다 스스로가 그걸 고해의 바다라고 생각하니 어쩔 수 없이 세상은 고통스러운 바다가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과도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마지막 저장고인 이 대장을 잘 비우지 않으면 '삶은 괴롭다.'라는 착각 속에서 혼자 인제 '아 힘들다.' 이렇게 고뇌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좀 따뜻한 음식을 드시면서 '아 내가 이거를 왜 못 내보내고 있지?' 음식뿐 아니라 감정도 배출하면 될 텐데 잡고 있는 이유가 뭘까? 무겁고 괴로워지잖아요. 대장에 무엇이 차면 무겁고 괴로운 것과 마음이 차면 무겁고 괴로운 건 똑같은 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각과 사실은 그 음식까지도 같이 이렇게 비울 수 있는 게 '대장을 관리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짧지만 눈을 가만히 감고 마음의 여행을 좀 떠나면서 여행 갈 때 짐 무거우면 나중에 지치게 되듯이 삶의 여정도 지치지 않도록 몸의 무게도 마음의 무게도 좀 함께 내려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대장에 도움이 되는 방법 명상 음악과 함께 준비했습니다.